20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를 포함한 일본 근대산업시설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강제동원 등 어두운 역사도 있는 유산이라는 비판에 일본은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 전략을 마련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유네스코 이코모스 공동실사단은 일본 산업유산센터를 방문 후 일본 정부가 등재 당시 약속했던 조치들을 온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했습니다.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런 갈등을 피하고 당사국 간의 대화를 증진하기 위해 협약 당사국은 등재 신청서 제출 전 다른 나라와의 잠재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대화할 것을 권고하도록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운영지침은 세계유산을 둘러싸고 정치, 종교, 역사해석 차이 등의 이유로 국가 간 갈등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지침 개정 후 1년도 되지 않은 2022년 2월 1일 일본은 사도섬의 금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합니다. 일본은 사도섬의 금산을 국가의 관리 운영에 의해 해외와는 기술 교류가 제한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시스템의 발전을 통해 전통적인 수공업을 대규모, 장기적으로 지속한 금생산 시스템의 탁월한 예시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자랑하는 전문적인 생산체계의 근간을 이루었던 전국시대 광부들 중 일부는 각지에서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끌려온 무용고자들과 죄수들이었으며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2~3년을 채우지 못하고 호흡기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산업유산을 일궈내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가 희생되었지만 일본 정부의 시선은 이를 이룩한 노동자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1940년부터 1945년까지 1,500명이 넘는 조선인이 강제로 동원되어 노역해야 했습니다. 사도광업소 기록을 살펴보면 위험한 노동은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에게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조선인 숙소의 입소 기록과 담배 지급 기록에는 한국 이름이 빼곡히 실려 있습니다. 전후 귀국한 조선인 1140명의 임금 23만 1059회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많은 노동자들이 평생 폐병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일본 근대산업 유산으로 인한 갈등이 재봉합되기도 전에 또 다른 갈등과 생채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일본 정부. 이를 지켜보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